네, 안녕하세요. 오테르마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처방받은 약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서 약도 제대로 못 먹고 했는데 요 전날 다시 가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고 들이마시는 약을 또 따로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처방받고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 감기가 엄청 지독하고 오래갑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 커피러쉬라는 게임입니다. 이 커피러쉬가 워낙 유명한 게임이죠. 네, 워낙 유명한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를 딱히 하지 않더라도 될 만한 정도의 유명한 게임일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게임은 작년 2024년 동경 게임 마켓에서 서든님이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냥 새거를 주셨어요. 그냥 새거를 하시던 걸 주셔도 감사한데 그냥 밀봉 상태로 된 거를 주셔서 네, 감사하게 받고 있다가 제가 동경 게임마켓에서 샀던 그 게임들을 한 켠에 쌓아놓고 게임 플레이도 하고 리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잘 모셔뒀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제가 잊고 있다가 동경 게임마켓 게임을 하나 둘씩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이게 있었지 참 이러고 아이들하고 하기도 재미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해야지 하면서도 이제 볼륨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기에는 이렇게 큰 볼륨의 게임은 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전 날에 라이브를 켰었습니다. 라이브를 켜서 언박싱 라이브를 생뚱맞은 시간에 켜서 언박싱을 해야지 저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라이브로 언박싱을 하고 그날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게임을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워낙 인지도도 있고 일본어판으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현지화도 돼 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생긴 것과는 틀리게 생긴 건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박스 크기도 좀 나가고 하니까 그냥 괜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룰도 너무 깔끔하고 딜레마가 엄청 많고 그러면서도 빡빡한 느낌의 제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작년에 좀 화제가 됐었죠?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작가님과 작화가님의 성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 일러스트도 너무 이쁘고요. 표정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지 않나요? 다양한 표정들이 있고요. 이렇게 바쁜 이 카페를 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게임을 한번 해본 사람은 이 표지에 사람이 붐비는 모습이 와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한번 천천히 알아볼까요? 옆에도 이렇게 틀리고요. 커피를 2층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뒷면에 이거 한글로 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매번 일본 게임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일본어 번역을 많이 했었는데 한글이라서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커피러쉬. 이곳은 멋진 카페들이 줄지어 들어선 유명한 커피 거리. 아늑한 풍광과 맛있는 커피로 SNS에서 유명한 곳이죠. 손님이 커피와 여유를 즐기는 동안 카페 주방은 몰려든 손님들의 주문을 처리하느라 전쟁터가 되어갑니다. 제때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면 큰일이니까요. 좋아요 한 번에 웃고 싫어요 한 번에 우는 카페 영업.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고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 읽어보니까 수입자명에 코리아 보드게임즈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게임이 아닌가요? 여기 한혜진 작가와 계약에 따라 코리아 보드게임즈가 전 세계 독점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단 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국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입자명으로 제조국이 중국이라서 이게 한번 수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른들의 사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커피러쉬 게임은 만 8살 이상 2명에서 4명 그리고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막내가 지금 이제 곧 7살이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 6살이기 때문에 6살도 가능하다. 그리고 숙련도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잘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러쉬 개봉을 하면 설명서가 2권이 들어있습니다. 한 권은 영문이고요. 네, 영문은 제가 읽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한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게임 개요가 또 적혀 있는데 살짝 틀린데 읽어보시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게임 목표는 손님의 주문을 처리하고 평점을 모으세요. 네, 게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그런 타이쿤 계열 게임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에 맞는 레시피대로 카페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래서 점수를 버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좀 빡빡한 느낌이 있는,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싶어지는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쉬웠으면은 한동안 하고 넘어갈 만한 게임인데 어느 정도 빡빡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의식이 생기는, 그래서 더 리플레이성이 올라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성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판이 1개, 이거는 이제 공통으로 쓰는 재료판입니다. 모두가 함께 쓰는, 게임 하는데 가운데 놓게 되고요. 모두가 같이 이 공용 재료판 위에서 재료들을 얻기 위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재료판이 있고요. 게임판이 4개. 게임판은 4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내용은 완전히 같습니다. 색깔만 틀리고. 보시면은 위에 이제 성공적으로 제공된 음료는 득점이 되고요. 여기 놓게 돼서 다음 이제 주문이 점점 밀려오게 되는데, 주문 처리를 다 하지 못한 커피는 여기로 가서 싫어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모바일 게임으로 많이 있는 그런 타이쿤 계열,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쪽 계열의 시스템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보드게임에서도 그런 타이쿤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 말판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이 업그레이드 타일이 16개가 있습니다. 게임판에 있는 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 타일입니다. 인원수별로 각 4장씩 똑같은 게 들어있고요. 뒷면은 모두 같은 비활성화 상태인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활성화를 시키면은 각자의 색깔, 자기 색상의 업그레이드 표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별로서 16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말이 6개가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왜 6개인지 궁금했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만 2개고요. 노란색과 초록색은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2인용 룰일 경우 2개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인용일 경우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있고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서 이 바리스타 같은 느낌이 잘 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고요. 재료 토큰 보관함이 2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놀랐습니다. 각 재료들인데, 재료들이 이제 이런 봉지에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이렇게 트레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투명하게. 게다가 뚜껑도 달려 있어 가지고 보관도 하기 쉽고 이 상태 이대로 게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토큰 보관함 2개, 감사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따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주문 카드가 80장이 있습니다. 좀 작은 사이즈인데 사이즈도 참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게임 보드판 옆에 이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문 카드가 여기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이. 저는 한국인이라, 토종 한국인이라 아밖에 시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저는 당연히 있고요. 말고도 있죠. 아는 여기 있는데 그 외에도 엄청 많은 아이스 밀크티, 홍차, 에스프레소, 도피, 별별게 다 있습니다. 별별게 다 이거를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확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확장은 음료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80장의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컵이 12개, 컵이 12개.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성을 다해 만드는 티가 나고요. 컵 모양으로 12개의 컵이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 재료들을 여기에 넣어서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다가 재료를 넣어서 주문 카드에 있는 레시피대로 재료를 넣으면은 이게 완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12개가 있고요. 컵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도 해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고만 있어도. 컵과 함께 이 게임을 좀 빛내주는 게 재료들입니다. 설명서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콩 토큰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두가 2개 붙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있고요. 이게 18개. 그 다음 우유는 이렇게 하얀색 불투명한 우유 모양, 물방울 모양으로 해서 우유인 걸 표현해 놨네요. 12개. 그 다음 스팀은 맨 처음에 휘핑크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스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름 같은 느낌의 스팀이 돼서 약간 불투명한데 반투명으로 해서 스팀을 표현해 놨습니다. 스팀이 12개. 그 다음 얼음이 12개. 얼음이 맨 처음에는 그냥 정육면체인 줄 알았는데 살짝 이런 얼음의 디테일, 울퉁불퉁한 디테일도 너무 표현을 잘 해놔서 진짜 얼음 같아요.
이게 12개. 그 다음 초콜릿이 12개. 초콜릿이 카라멜색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짙어도 됐을 것 같은데 초콜릿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초콜릿이 얘만 있었으면 초코 이 색깔이라도 상관없을 텐데 요 다음에 캐러멜이 있습니다. 캐러멜이 오렌지색으로 12개가 있는데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했을 경우 캐러멜이 요 색깔이 저는 더 맞지 않나. 그 대신 초콜릿은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커피콩 비슷한 색깔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차이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도 갈색, 카드의 갈색보다는 조금 더 연한 것 같아요. 알기 쉬운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러멜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12개가 있습니다. 찻잎이 12개, 녹차잎이죠. 모든 차는 똑같은 찻잎을 쓴다는 거에 저는 예전에 한번 놀랐었습니다. 숙성의 그 차이라고 하죠. 우롱차도 그렇고 녹차도 그렇고 일반 홍차가 있지 않았나? 홍차도 차잎을 씁니다. 이렇게 그 찻잎이 12개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녹차만 쓸 것 같은데 홍차도 같은 찻잎이기 때문에 잎이 12개 있고요. 물은 아까 우유랑 같이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파란색이라서 말 그대로 물입니다. 물이 10개. 이렇게 해서 총 102개가 되는데 다 12개씩인데 커피 콩만 18개가 됩니다.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커피 원두가 더 사용 빈도가 높겠죠. 그것도 이제 잘 밸런스를 맞춰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게임 플레이 중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통에다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러쉬 토큰은 원래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료를 얻을 때 최대 3칸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러쉬 토큰이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보너스 이동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카드에 스페셜 메뉴를 성공했을 경우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이 밀려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이게 주문이 못 나갔을 경우 감점 처리가 됐을 때 그 감점 처리된 장수만큼 러쉬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점이 한 번에 몇 장이 한 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러쉬 토큰으로 핸디캡을 준 것 같아요. 15개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작 플레이어 토큰이 1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 시작 플레이어가 갖고 오픈으로 시작을 하다가 클로즈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이너스 5점이 된다던가 주문 처리를 못한 게 5장이 넘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주문 카드가 똑 떨어졌다던가 했을 때 그 타이밍으로 오픈해서 스타트 플레이어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그래서 클로즈로 바꾸고 클로즈가 되고 난 후부터는 그 라운드의 마지막 시작 플레이어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의 턴이 끝나면은 게임이 종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성물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고 게임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한번 설명을 듣고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맨 처음에 일단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맨 처음에 아무데나 놓고 시작을 하는데 자기 개인판을 놓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장을 여기다 놓습니다. 물론 이거 뒷면으로 놓고요. 뒷면 놓고 이제 주문서를 카페 주문을 2개를 받고 시작을 해요. 맨 처음에 이거 2개 금방 만들겠는데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컵은 3잔씩 받고 시작합니다. 3잔씩.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파란색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요 2개인 거죠. 자기 차례가 되면은 먼저 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이 조금 필요한데 맨 처음에 업그레이드 타일을 뒷면으로 해놔서 비활성화된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뒷면으로 시작을 하고 2장을 주문 카드를 받고 시작을 해요. 근데 자기 차례 맨 처음에 업그레이드를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점수가 3점 이상이 있어야 돼요. 3점을 내고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죠. 시작을 하는데 자, 파란색이니까 요거를 제가 노려볼게요. 홍차를 노려보는데 홍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녹차잎이랑 물이랑 다음 스팀이 필요해요. 대각선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전후 좌우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불가능하니까 이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못 한다던가.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팀을 가면 이제 스팀을 받게 되고요. 찻잎을 갑니다. 찻잎 칸을 가면은 찻잎을 받게 되고 한 칸을 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저쪽으로 하겠습니다. 3번째 칸에서 커피 원두를 넣습니다. 받으면은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받아서 이제 홍차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찻잎과 스팀, 아직 물을 제가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커피 원두를 여기다 넣어서 카라멜 프라페를 만들기 위해 놓습니다. 여기 올려놓지 않아도 돼요. 따로 놔도 돼요. 근데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 올려놓으면서 했습니다. 가서 재료 얻기, 재료로 만들기,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다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옮길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한번 섞기 시작했으면은 계속 해야 됩니다. 비울 수는 있어요. 이걸 버리고 새로운 음료를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기 차례가 끝나면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끝나면은 이렇게 한 칸씩 내려와요.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음번 차례에도 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내려가고, 맨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못 만들었다 그러면 밀려나서 뒷면으로 해서 싫어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못 만들었기 때문에. 손님이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짜증을 내게 되는 거겠죠.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만드면은 즉시 여기로 갑니다. 좋아요로 가게 됩니다. 같습니다. 다 보면은 좋아요가 돼 있고요, 싫어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점점 쌓이게 되겠죠, 어딘가가. 그래서 여기 3장이 만약에 있을 경우 다음번 차례에 자기가 시작할 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야 돼요. 지불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불을 하고, 참고로 한번 쓴 카드는 카드를 돌리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 카드가 떨어지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보충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한 번에, 그러니까 최대 3장까지 완성을 할 수도 있겠죠. 완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다음 차례와 그 다음 차례, 그러니까 자기의 왼쪽과 그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성공한 만큼 주문이 들어갑니다. 어떤 말이냐, 파란색인데 주문을 2개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차례가 만약 녹색이면은 녹색한테 1번 자리에 주문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노란색이라면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2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2명까지만이에요. 2명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은 1번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가가 되면은 더 점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파란색 다음 녹색 다음 노란색이라고 했을 때 파란색이 성공을 시켰어, 하나를.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인 녹색 추가 주문이 들어가고 노란색도 추가 주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녹색이 이제 녹색 차례에서 뭔가를 주문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만약에 2개를 성공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노란색은 아직 파란색 성공한 거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녹색이 성공한 것도 또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다음 사람도 추가가 되겠죠. 3명일 때는 그러니까 파란색이 또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녹색이 성공한 만큼 이게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상대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똥 씹은 표정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빠져요. 나중에 왜 이렇게 다들 잘하는지, 점점 만들면 상대편이 잘하면 잘수록 저한테 주문이 밀려오게 됩니다. 폭주를 하게 됩니다. 폭주를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한 번에 다 처리를 못해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감점. 하지만 감점이 됐을 경우에 그만큼 감점수만큼 토큰을 받기 때문에 자기 차례에 보다 더 부지런히 남들보다 움직여서 재료를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만들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것도 3장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개수에는 한정이 있지만 그런 걸 잘 전략을 짜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했을 때 에러 플레이가 났었던 게, 읽었지만 알고도 에러 플레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상대편 누군가 있는 상대편 말이 있는 곳에는 지나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우유에 빨간색이 있을 경우 파란색이 우유를 갖다가 우유를 받고 스팀으로 가서 스팀으로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유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유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 둘 셋에 멈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편 말이, 누군가의 말이 있는 칸에는 멈춰 설 수가 없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처음에 알고 설명서를 읽어서 그렇구나 라고 알고도 플레이를 해버렸습니다. 그거를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에러가, 이것도 읽었지만 막상 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감점이 될 때마다 러시 토큰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거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아마 그게 더 있었으면은 더 점수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4점과 5점이 나왔습니다. 3 2명, 5점 2명. 그 정도로 빡빡한 게임이었로 기억을 하는데, 감점을 받을 때마다 러시 토큰이 더 생겼더라면 조금 더 점수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 설명도 여기까지고요. 의외로 간단하지 않나요? 굉장히 이 구성물은 되게 아기자기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알짜배기로 들어있는 것 같고요. 디자인도 이쁘고 구성물도 퀄리티가 엄청나고 룰도 깔끔하고 이 빡빡한 이 모든 요소의 박자가 잘 갖추어진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2명 전용 규칙도 있는데 이건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선택 규칙에서 더 빡세게 하는 그런 룰도 준비를 해 주셨네요. 더 빡빡하게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이런 것도 노련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추가를 해서 더 빡세게 게임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들 반응은 너무 좋아서 한동안 또 커피러쉬를 할 것 같습니다. 확장판이 필요한가요? 확장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 확장판을 해서 재료와 메뉴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확장판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바쁩니다 이것도. 그리고 확장판은 일본어로 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텍스트 의존이 없다라고 해도 전무하죠. 메뉴명이 그냥 써 있을 뿐이니까 이게 일본어라고 하더라도 레시피가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언어 요소는 특별히 상관없다. 영문판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 중국어판, 태국어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힌디어라도 상관없이 언어의 방해 요소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리뷰를 통해서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을 선물로 주신 서든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날에 했던 라이브 같은 게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너무 워낙 게릴라적으로 한 거라서 저도 좀 어리버리했고 잘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설문조사를 제가 써놨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투표를 해주셔도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이걸로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테르마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